당뇨인이라면 가장 두근거리는 순간, 아마 식사 후 혈당을 측정할 때일 겁니다. 저 역시 밥을 먹고 나서 연당기를 볼 때마다 제발 그만 올라가라 하고 속으로 외치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말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똑같은 밥을 먹었는데도 식사 순서에 따라 혈당이 무려 60이나 차이가 난 결과였는데요. 바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는 거꾸로 식사법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저도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과연 당뇨인이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했을 때 혈당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측정한 데이터를 통해 그 놀라운 변화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실험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탄수화물만 먹었을 때, 두 번째는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바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세 번째는 채소와 단백질을 먹은 후 15분이 지난 뒤에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 변화를 비교해봤습니다. 여기서 15분 시간차를 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순히 순서만 바꾸는 것보다 일정한 시간차를 두는 것이 혈당 상승을 더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음식은 일상 속에서 자주 먹는 음식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채소는 가장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양배추 90g, 단백질은 일상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계란 1개, 그리고 탄수화물은 잡곡밥 120g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밥으로 여러 번 실험을 했는데 맨밥만 먹긴 힘들어서 혈당이 오르지 않는 조미김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격적으로 실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잡곡밥만 단독으로 먹어봤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당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96, 식후 1시간은 210, 식후 2시간은 180이 나왔습니다. 식전과 비교했을 때 최고 혈당 기준으로 대략 110 정도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로 양배추와 계란을 먹고 바로 잡곡밥을 먹어보았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당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97, 식후 1시간은 179, 식후 2시간은 141이 나왔습니다. 식전과 비교했을 때 최고 혈당 기준으로 대략 80 정도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로 양배추와 계란을 먹고 15분 후에 잡곡밥을 먹어보았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당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14, 식후 1시간은 172, 식후 2시간은 132가 나왔습니다. 식전과 비교했을 때 최고 혈당 기준으로 대략 60 정도 상승했습니다. 3가지 방법의 혈당 결과를 놓고 비교해보면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먹었을 때보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은 후 혈당이 확실히 낮게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또 15분 차이를 두었을 때와 밥만 먹었을 때를 비교해보면 혈당 상승 정도가 50 정도로 꽤 많이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분 정도 텀을 두고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만 바쁜 일상에서는 채소와 단백질만 먼저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꽤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효과가 나온 것인지 거꾸로 식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당뇨병 환자가 탄수화물 섭취 전에 채소를 먹었을 때 혈당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세로축은 혈당 농도, 가로축은 시간대입니다. 녹색 실선은 당뇨 환자가 채소를 먼저 먹은 경우, 빨간 실선은 당뇨 환자가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경우입니다. 점선은 정상인의 혈당 패턴인데 여기선 당뇨 환자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식사 직후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빨간 실선은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데요. 반대로 채소를 먼저 먹은 녹색 실선은 혈당 상승폭이 확실히 낮습니다. 점심, 저녁도 마찬가지로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채소를 먼저 먹은 경우가 일관적으로 혈당 스파이크가 덜합니다. 당뇨인과 비교했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덜한 정상인의 경우에서도 채소를 먼저 먹었을 경우 혈당 상승폭이 훨씬 더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백질을 먹었을 때 당뇨인의 혈당 변화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식전에 닭가슴살, 사과, 마카다미아넛을 먹었을 때의 혈당을 비교한 실험인데요. 그래프를 보면 닭가슴살 같은 고단백 간식을 점심 전후로 섭취하는 것은 식사 후 혈당 안정에 매우 효과적이며 특히 점심 직전 상태에서 저녁 식사량도 줄이는 긍정적 결과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들을 보면 밥보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혈당 급상승을 줄이고 특히 당뇨 환자일수록 훨씬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당뇨 관리를 할 때 약처럼 강력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거꾸로 식사법의 핵심 원리는 위 배출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음식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탄수화물이 소장으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포도당 흡수가 지연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또한 단백질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크레틴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인크레틴은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고 위 배출 속도를 늦추며 식욕까지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뇨인은 이 인크레틴 분비가 정상인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식사 초반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부족한 인크레틴 분비를 보완하고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약 15분에서 30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제 여러 혈당 실험에서도 탄수화물 섭취 전에 단백질이나 채소를 먹고 15분에서 30분 정도 간격을 두었을 때 혈당 상승폭이 확연히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는 것이 단기적인 혈당 조절뿐 아니라 다음 식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아침에 고단백 식사를 하면 점심 혈당 반응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임상 연구에서 당뇨 환자에게 아침 식사 시 고단백 식단을 권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실험 이후 며칠 동안 아침에 계란이나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을 먼저 먹고 점심을 먹어보았는데 평소보다 혈당이 적게 상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거꾸로 식사법과 단백질 중심의 아침 식사가 실제 생활 속 혈당 관리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의 권장 단백질량은 여성은 5g에서 10g, 남자는 10에서 15g 정도라고 합니다. 거꾸로 식사법을 할 때 추천되는 음식으로는 계란, 닭가슴살, 두부, 무가당 고단백 두유 같은 음식을 추천드립니다. 흔히 먹는 계란 한 개당 보통 단백질이 6에서 7g 정도 들어있는데 이거 하나 드시고 식사를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채소는 여러 실험 논문을 보니 채소의 양은 대략 100에서 200g 정도를 먹었을 때 혈당 조절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채소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양배추, 브로콜리, 오이 같은 음식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양배추가 가장 무난하면서 거부감 없이 먹기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 채소만 먹기 힘드시다면 저당 소스를 곁들여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탄수화물로 소량의 빵을 드신다면 그릭 요거트나 땅콩 버터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땅콩 버터를 먹고 빵을 먹었을 때 혈당 실험에 대해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땅콩 버터 한 숟갈에는 대략 단백질이 4g, 지방이 7g 정도 들어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혈당 방어에 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혈당이 덜 올랐습니다.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거꾸로 식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초반에 어떻게 채소, 단백질 반찬을 먹고 밥을 먹냐 현실성이 부족하다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최대한 김치나 콩나물, 샐러드라도 먼저 먹고 밥을 먹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고 여러분의 혈당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뇨인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저와 함께 건강하게 당뇨를 극복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